5월 간만에 뭐 보내요. 공교육에서나 필요하지 사교육에서 뭐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오늘 또 길게 강의 못 하겠네. 자, 봅시다. 14페이지. 빵코노트 14페이지. 수업 자료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자, 빵코노트 14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수요 언급 이론에 일단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일단 기본 개념 묻는다. 그 다음에 뭐 박스를 주고 증가, 감소를 구분한다. 요 놈이잖아요. 요 연관성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 여기다가 박스를 이렇게 주고 수많은 사건들을 주고 수요의 증가, 감소를 구분하세요. 소비자 행동 분석하는 거고, 공급의 증가, 감소 구분하라 그러면 공급자 행동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이 변화가 됐으면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균형의 변화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네 가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장의 변화에는 가격도 있고 거래량도 있는데, 거래량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 항상 출제자가 요걸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되죠. 따라만.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암기하고 있다? 가격만 암기하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가격도 봐. 수요의 증가 그럼 뭐 수증기, 뭐 수요의 감소하면 깜빵의 수감 이랬지만, 솔직히 우리가 소비자라 요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겠지. 소비가 느는데. 그리고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요거밖에 없다고. 요건 가끔씩 헷갈려. 왜? 우리가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니까. 그래서 공급이 늡니다. 그러면 재화가 넘쳐난다는 거 아니에요? 재화가. 그러면 재화의 가치는 똥값이 되는 거죠. 재화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가치는 하락하는 거고, 재화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재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공급의 증가, 공증 받아갖고 하고 기분하라. 공급의 감소, 공감 주셨군요. 기분업.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 근데 이것만 갖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랬죠. 왜? 이렇게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를 준다고. 동시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그런데 이걸 잘 보셔. 여기 뭐라고 돼 있다? 여기는 힘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고, 양가를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힘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힘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이게 힘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즉, 수요가 늘었고 공급이 늘었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었는데, 크다면 작다면 이런 표현이 있으면 힘의 크기가 주어진 거죠. 여기는 누구의 힘이 더 크다? 수요의 증가가 크다면 이랬으니까 수요의 증가에 힘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항상 누가 시장을 결정한다?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건 틀려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쉬운 거고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니까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공급의 증가가 크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번엔 공급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공증 기분 하락이고 공증이니까 증가하고. 그래서 요 놈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놈은 항상 크기를 줬습니다. 힘의 크기를 줬습니다. 그럼 누가 시장을 결정한다?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한다. 누가 봐도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그래, 근데 왜 틀려갖고 오냐는 거야. 이게 큰 쪽이 시장이 결정해요. 네 가지 규칙 그냥 밑줄만 치고 네 가지 규칙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 논점이 요놈이라고, 요놈은 자주는 안 나오지만 지문 한두 개고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얘는 뭐가 없다는 거야. 힘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현이 없다고. 크다면, 작다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끝납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해요 하고 끝나버린다고. 누구의 더 변화가 더 큰지 이런 표현이 없이. 이것도 봐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늘어요. 그냥 이렇게 딱 끝나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규칙을 분석할 때 가격이 하기가 편해? 거래량을 결정하기가 편해? 거래량을 결정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되 뭐부터 연습한다는 거야. 뭐부터? 거래량. 그리고 이게 거래량에 대한 정보죠. 수요가 늘었다. 그 다음에 공급이 늘었다. 그럼 이게 거래량에 대한 정보니까 거래가 양쪽이 다 느는 쪽으로 행동을 바꾸자. 소비자도 거래를 늘리고 공급자도 거래를 늘리고.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건 보기만 하면 된다고. 이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 그런데 공급이 감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은 소비자는 거래를 늘리고 공급자는 거래를 줄이고, 소비자는 거래를 늘리고 공급자는 거래를 줄이고. 그러면 늘지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알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3번도 소비자들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의 증가, 거래량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여기는 감소니까 확실히 감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연습하는 거야? 뭐부터? 그렇죠. 거래량부터 눈에 딱 보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하고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수요가 늡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중, 기분 하락. 그러니까 한쪽은 상승, 한쪽은 하락이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감, 기분 업. 그러면 둘 다 이렇게 상승하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봐봐. 가격과 거래량 중에 한쪽이 뭔가 명확하면 한쪽은 모르잖아. 여기 봐요. 여기는 모르면, 거래량이 모르면 이쪽은 또 방향이 일치되는 이런 패턴이 있다고.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거래량부터 딱 확인을 하게 되면 쉽게 가격은 바로 해결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봐봐요. 여기는 거래량이 무조건 일치야. 감소로 일치.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봐도 알 수 없다가 된다고. 알 수 없다고. 해보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가격 하락. 공급이 감소합니다. 가격 상승. 하락할지 상승할지 알 수 없다고. 이런 패턴이 있다고. 이런 게. 또 여기는 알 수 없죠. 거래량이. 그럼 여기는 뭔가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보면 되는 거야. 수요의 감소, 가격 하락. 공급의 증가, 가격 하락이니까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 채워줄 수 없다. 이게 빨리 해줘야 된다고. 빨리. 그러니까 뭐부터 확인한다는 거예요. 뭐부터. 숙달된 조교는 저 표현만 봐도 거래량은 나온다고.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증가야.
가격은 이 애가 패턴이 그래. 항상 한쪽이 일치하면 방향이 일치하면 한쪽은 몰라. 안 해봐도 이래. 예. 그리고 자 4번 봐요. 4번. 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감소겠지. 예. 그러면 가격은 몰라. 힘의 크기를 주어지지 않는 한 몰라. 힘의 크기를 주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2개 해결했잖아요. 이런 것만 해주면 돼. 수요의 증가, 공급의 감소. 증가, 감소니까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이쪽은 안 봐도 상승 또는 하락 이렇게 일치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한번 보죠. 수요의 증가니까 아하 상승이구나.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감소 증가니까 거래량을 알 수 없어요. 그럼 가격은 무조건 일치가 돼. 상승이든 하락이든. 근데 여기는 수요의 감소가 있으니까 가격 하락으로 일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요거 굳이 안 해봐도 그래서 이 4가지 규칙은 일단 4가지 규칙 뭐 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양가로 2번에 힘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 힘의 크기가 주어진 뭐라는 걸 알고 큰 쪽이 시장이 결정해. 그리고 여력이 되면 요놈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놈까지.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그럼 바로 오늘 문제 풀죠. 자, 합격 예상 문제 1번 봅시다. 1번. 자, 이 패턴을 좀 봐야 돼. 패턴을. 지금 제가 표시한 게 뭐 수요의 감소,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뭐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공급의 감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0%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균형의 변화야. 균형의 변화. 근데 1번을 딱 봤더니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2번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딱 하나씩만 바뀌었네. 땡큐지 뭐. 수요의 감소, 수감, 가격 하락, 수감이니까 감소. 이런 거 바로 보여야 돼. 여기가 감소인데 왜 증가라고 돼 있니?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 공증, 기분 하락. 아니네. 하락이지, 하락. 근데 왜 상승이니? 그 다음에 5번 공급의 감소, 공감, 기분 업, 공감, 감소. 뭐가 틀렸어요? 모두 증가한다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동시에 변하는 이 경우가 항상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다고. 동시에 변하는. 그 중에 3번이 동시에죠. 3번이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크게 변했다? 안 변했다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크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 증가, 거래량은 증가네. 근데 뭘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가격. 거래량이 증가로 일치하니까 가격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야. 굳이 안 해봐도. 수요의 증가, 가격 상승, 공증, 기분 하락. 알 수 없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질 거야. 이거 봐요. 수요자의 소득이 늘어요. 그럼 박스에다 주던, 이렇게 지문으로 주던, 어떤 사건을 준 거죠?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수요가 느냐, 주냐. 이거 찾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뭘 물었어?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이거 대충은 찾아. 소득이 늘었는데, 재화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 그냥 느낌상. 근데 정확히 왜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왜 가격이? 요거 대답 못 해주는 사람이 태반이야.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왜 가격이 하락합니까? 이거 틀렸어. 왜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예? 놓치고 있는 논점이 하나가 있어. 항상 봐요. 가격이 변하고 거래량이 변하려면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돼. 소비자의 행동,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어야 가격과 거래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고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어야 가격과 거래량이 항상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가격이 하락한다고 돼 있어. 그럼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 행동의 변화를 확인해 봐야 돼. 행동. 여기는 수요죠, 수요. 소비자의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 수요가 증가해야지 소비자들의 행동이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네 가지 규칙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거 정답을 이게 옳은 지문으로 못 고치는 분이 꽤 많아. 항상 가격을 물어봅니다. 그럼 뭘 찾아야 돼? 소비자의 행동이 느니 쭈니, 공급자 행동이 느니 쭈니.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이게.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02번이야. 02번. 자, 이거 박스 문제는 저번 주에 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달라. 문제가 박스인데 뭐라고 해놨어요?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가 아니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이렇게 돼 있다. 가격. 그러면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럼 반드시 누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가격은 상승하겠지. 그리고 공급은 감소해야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소비를 늘리는 행동이거나 공급을 감소시키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있어. 난이도가. 요새 이거 벌써 연 2번이나 나왔어. 5년 안에 2번이나.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준 사건이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느냐, 공급자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느냐, 이걸 구분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요령은 뭐니? 그러면 항상 공급자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애들은 항상 이런 문구가 있어. 건설, 건축, 생산. 이런 문구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더니 요거 건설, 여기 건설, 여기 건설. 딱 세 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요놈이 다 뭐에 대한 거야? 공급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공급.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영향을 준다? 소비자에게. 그래서 공급자부터 해보면 항상 공급은 원가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공급자 입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어요. 원가 상승. 이거 감소. 건설 업체 수가 늘었어요. 그러면 건설 자체가 공급. 건설 증가, 공급 증가. 건설에 들어가는 토지의 가격 원가지. 원가 상승, 감소. 근데 우리는 뭘 찾아? 공급이 감소해야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공급에서는 요놈하고 요놈이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소비와 관련돼 있죠. 근데 두 번째 점박이를 봤더니 대체 관계가 나왔어. 대체 관계. 그 머릿속에 대체 관계는 비슷한 재화이니까 하나만 선택합니다. 비슷한.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 딱 적어놓고 뭘 선택하는지만 보면 되죠. 대체주택의 소비가 감소했어요. 이 말은 너 선택 안 했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럼 뭐 선택이야? 아파트 선택이지. 그럼 이놈은
수요 증가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소득이 늘었습니다. 수요 증가네. 선호도가 감소했어요. 수요 감소네. 네. 그러니까 수요 증가를 찾아야 되니까 요놈 해서 4개가 되죠. 4개. 시간이 좀 걸리죠? 함정은 없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얘가 난이도가 4이야. 근데 요새 벌써 몇 번이나 나왔다고. 작년에도 나왔다니까. 작년에 쉽게 나왔지만. 이게 제재작년 기출 변형한 거야. 제재작년. 요거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못 맞출 것 같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못 맞출 것 같아? 왜 대답을 못해? 이게 기계적이잖아. 기계. 이게 쉽진 않아. 봐봐. 이 뭐부터 떠올라야 되냐?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좀 다르구나. 이 삘이 와야 돼. 어디가 다르니? 여기가 다르구나.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를 찾는 게 아니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했구나. 그럼 항상 가격의 변화는 소비자, 공급자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이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이야. 근데 소비를 늘리는 요인이거나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사건이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느냐, 공급자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느냐, 이게 헷갈려. 그래서 딱 결정을 해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가 있어. 건설, 건축, 생산. 찾아봤더니 요는 공급이네. 요 건설, 공급, 건설, 공급 딱 이렇게만 결정해주면 이 증가 감소 구분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지. 증가 감소. 노동자 임금 원가 상승, 공급 감소. 건설업체의 증가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건설 증가, 공급 증가. 아파트 건설용 토지 원가지 원가 상승, 공급 감소. 선호도 감소, 소비 감소. 소득 증가, 소비 증가. 그러니까 딱 또 요거 하나야. 대체주택, 보완주택. 대체관계는 하나만 선택한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 이제 봐봐. 03번. 이게 이제 작년 기출이야. 작년 기출이야. 문제를 한번 봐봐요. 문제를. 동시에 바뀌어요. 동시에. 예. 그런데 동시에 바뀌었을 때 결론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찾으래. 그런데 지문을 봤더니 오호, 크다면, 작다면, 작다면 크기를 제시한 경우죠. 크기를 제시한 경우. 그러면 뭐가 시장을 결정해? 그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게 문제야, 이게. 이런 게 문제. 요새 이제 카톡으로 질문이 많이 와. 이제 질문이 오기 시작해. 중개사 수험생들도.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평가사 1차 합격자들이 발표했거든요. 난리 났어. 작년 합격자 수의 반틈. 시험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2,000 몇 명 뽑다가 평가사는 적게 뽑아. 1차 합격생이 한 200명, 300명이었다가 올해 1차 합격명이 1,100명이 안 돼. 이게 반토막이야. 반토막.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어요? 우리 시험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이 어려워. 우리 시험은 지금 10년째 그냥 평이해. 1차는. 2차는 그냥 공법 그냥 모르는 거 딱 10개 받고 시작하는 거고 난이도 조절. 그거 말고는 없어. 그냥 평이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설프게 논점을 보면 이런 문제가 안 풀려. 이런 문제가 빨리 안 풀리는 거야. 봐봐요. 이 문제가 나오면 다 풀어. 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며, 작다며.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하지. 수요의 증가가 크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해.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작년 36회 문제야.
가격과 거래량을 주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 뭘 맞추라는 거야. 앞대가리를 맞추라는 거 아니야. 요 상황이냐 요걸 맞추라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중개사 시험 무조건 정답률이 30%가 떨어져. 요렇게 묻는 거랑 요렇게 묻는 거랑 요렇게 묻는 거랑 요렇게 묻는 거랑. 어?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시험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맞추긴 했어. 근데 아주 그냥 골머리 했다는 거야. 그냥 한 1분 이상씩 걸리고. 그럼 봅시다. 크다면 작다면 크다면 작다면 힘의 크기를 준 거야. 그럼 우리가 암기한 대로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합니다.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가 크다니까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가 시장을 결정하겠죠. 여기는 수요의 증가폭이 작다면이니까 공급의 감소,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 이게 시장을 결정하겠지. 그런데 지금 뭘 찾으라고 돼 있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뭐 확인하기가 쉽다고? 요거 확인하기가 쉽잖아. 거래량. 그럼 봐. 이거 틀렸지. 이거 세 개 나갈리지. 증가는 다 거래량 증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네. 근데 뭐라고 했어?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아하, 수요의 감소, 수감 기분 하락. 10초짜리 문제라니까. 10초짜리. 그런데 이거 1분 이상씩 풀었다. 많이 맞춰갖고 왔는데 1분 이상씩 풀었다. 됐죠? 이거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계속 나올 거야. 왜? 한번 거꾸로 냈더니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낮았다는 거죠. 다시 봐봐. 수요의 증가폭이 큽니다. 수요의 감소폭이 큽니다. 수요의 증가가 작아요.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 공급의 증가, 요놈이 시장을 결정해. 그런데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하니까 감소라고 문구가 돼 있어야지. 감소라고. 요거 두 개,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지. 근데 가격은 하락했군요. 그러니까 공감 기분업이고 수감 하락이고. 그래서 정답은 요놈입니다. 이렇게. 할만하다. 할만해. 여기는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예요. 1번, 2번, 3번. 딱 형태별로 내가 골라놨어. 자, 그럼 이제 뭐 간다? 빵코노트의 15페이지. 빵코노트 15페이지. 자, 탄력성이야. 탄력성. 자, 탄력성은 뭐의 변화를 측정한다? 양의 변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야. 양의 변화. 그럼 양의 변화를 측정했어. 그럼 뭐라고 결론이 나와야 돼? 양의 변화가 많아요? 양의 변화가 적어요? 양의 변화가 많아요? 양의 변화가 적어요?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의 변화가 많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고?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양의 변화가 적다 그러면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양의 변화가 많다, 양의 변화가 적다. 그리고 양의 변화가 무한대요 그러면 완전히 많다, 완전 탄력이고, 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없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본 개념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우리가 탄력성을 측정해 봤더니 탄력성을 측정했다는 건 뭘 측정했다? 양의 변화를 측정했더니 양의 변화가 많아지기도 하고 양의 변화가 적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탄력과 비탄력을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탄력과 비탄력. 그런데 항상 이 탄력으로 우리가 암기했지.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이 말은 소비량의 변화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연상 코드가 뭐였어요? 대장, 탄탄, 생유. 이거 아니었어? 대장, 탄탄, 생유.
그래서 이게 두들겼잖아. 대장탄타. 감사해요. 생유. 이렇게 대장탄타. 자, 아우, 저번 주에 우리 이제 건강검진 간만에 한 10년 만에 한번 받았는데, 10년 만에 받으니까 대장 내시경도 이렇게 하면 그거 마셔줘야 되잖아요. 뭐 10년이 지나도 뭐 변화가 없어. 진짜. 저는 마시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데, 계속 마셔줘야 된다는 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탄력적입니다. 양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체제가 많을수록. 대체제가 많다는 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대체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재화가 많다는 뜻이야. 재화가 많으면 뭐 소비량의 변화가 많겠죠. 그리고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그리고 꼭 조심해야 돼. 측정을 해요. 그럼 뭘 측정하는 거야? 측정을 해요. 뭘 측정하는 거야? 탄력성이니까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런 거죠.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자, 그리고 공급이 보다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생유가 생산에 유리한 상황일수록. 이 생유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장기고. 그래서 대체제가 많을수록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생산에 유리할수록.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죠. 탄력성과 기울기.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고, 탄력적일수록 완만합니다. 뭐 요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붙으면 정자로 쓰기만 하면 되죠. 완전히 붙으면. 그래서 항상 완전 비탄력적이고 완전 탄력적이고, 그래서 수직선은 완전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죠.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해봐. 봐. 우리 시험에 요렇게 함수를 준 적이 있어. 이렇게. 요게 우리 시험 기출이야. 한 6, 7년 됐어요. 6, 7년. 요것만 보고 탄력성을 결정하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Q는 양이죠. 양, 소비량. 양이 200개라는 뜻이야. 이게 만약에 소비량입니다.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면 소비량이 200개입니다. 그럼 소비량의 변화가 얼마란 뜻이에요? 소비량이 200개로 고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소비량이 200개로 고정. 그럼 소비량의 변화는 있다 없다? 소비량의 변화는 없다 이런 뜻이라고. 소비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 그리고 반대로 한번 봐봐요. 여기는 뭐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양은 무한대야. 이게 항상 반대야. 탄력성이 가격하고 거래량이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양이 딱 200개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무한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가격은 이렇게 반대야. 여기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양이 무한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뭐 하나 보냐 그러면 오늘 수업 자료에 08번 봐봐. 오늘 수업 자료 08번. 자, 이게 6년 전인가 7년 전의 기출이에요. 08년. 자, 함수 균형 문제인데, 자, 박스를 한번 봐봐. 08번의 박스.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Q, S, 1은 200 이렇게 돼 있잖아. Q, S는 200.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S가 공급이니까. 공급 양은 200개로 딱 고정. 그럼 변화한다, 변화 안 한다? 안 변화한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찍어야 돼? 완전 비탄력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이게 한번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빵꾸 노트나 필수서에 보면 요 기울기에 요렇게 하나 들어가 있잖아. 요런 게. 이게 뭔 뜻합니까? 이게 기출이 한번 됐으니까 양이 200개래. 양이 고정돼 있다는 뜻이야. 양이 고정돼 있다는 건 양의 변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을 의미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가 여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응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응용. 그럼 세 개가 있어. 양가로 1번도 있고 양가로 2번도 있고 양가로 3번도 있는데 제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안 했어. 3월 달에 딱 요거 하나만 했어요. 요거 하나만.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동그라미 쳐놔. 나머지는 안 할 거니 안 해. 나머지 거 다 하고 이제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그때 할 거야. 요거야. 요건 잘 나와. 요거. 일단 애가 응용이야. 응용이니까 많이는 안 나와. 지문 하나 또는 두 개야. 하나, 두 개. 그런데 요놈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 딱 보자는 거예요. 요것만. 자, 얘는 패턴을 딱 보면 요 앞에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뭘로 시작해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요. 그럼 바로 어떤 문제가 떠올라야 돼? 어떤 문제가? 네 가지 규칙. 야, 수요의 증가 나오면 그냥 수요의 경제학에서는 이래. 경제학에서는 수요의 증가 이렇게 눈에 탁 보이면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은 늘어요. 이게 그냥 테마예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해요. 그냥 네 가지 규칙이잖아요. 애가 없으면.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네 가지 규칙은 정상적인 시장을 가정한 시장의 변화예요. 정상적인 시장의 균형의 변화니까 시장의 변화야. 그런데 요게 붙습니다. 그러면 요게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야. 이게 왜 비정상적인지 봐봐. 완전히 탄력적이다.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완전히 탄력이라는 건 무한대까지 바뀐다는 거고 양의 변화가.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양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이게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어요? 봐봐. 소득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게 드물어. 나 소득 집에 가면 돈 금이 널려 있어. 이런 사람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많다, 완전히 적다 이렇게 나오면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비정상적인 시장.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니? 야.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암기하고 있지. 그런데 이번에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야. 그럼 어떻게 바뀌냐? 내가 암기하는 거랑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요놈이야. 극단적인 시장,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균형의 변화에 뭐가 생긴다? 애외가 생깁니다. 이런 뜻이라고. 애외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애가 생깁니까? 그러면 연상이 완전 탄력. 그러면 두 글자야.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이야. 가격이 불변. 완전 비탄력은 세 글자.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이에요. 이게 극단적인 시장이 나오면 일단 연상 코드가 완전 탄력 이러면 두 글자. 가격이 불변.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안 돼. 여기는 불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 비탄력 세 글자.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입니다. 이렇게 예외가 생긴다고. 나머지는요 똑같아. 그러면 이해 한번 해봅시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뭔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요 놈이 이해하기가 쉬워. 요 놈이. 여기 봐, 해석을 해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탄력성이니까 양의 변화가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의 변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양의 변화가 빵이라는 거야. 양의 변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가 완전 탄력이야? 완전 탄력. 그러면 양의 변화는 어떻게 돼? 양은 무한대야. 근데 우리 양이 무한되면 가격은 또 거꾸로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불변인 거라고. 그러니까 요걸 요쪽으로 이해를 해주면 돼. 야, 시작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시장이네. 바로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야, 양은 불변이지. 근데 이거 생각할 여력이 없으니까 패턴을 쫙 보라고. 패턴을. 극단의 시장이 딱 등장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그리고 네 가지 규칙을 물어 시장의 변화를 묻는다는 거죠. 그럼 그냥 완전 탄력이면 탄력 두 글자, 가격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이면 세 글자, 뭐가 불변? 거래량 불변. 가격 불변, 거래량 불변. 딱 요거 하나만. 딱 요거 하나.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045 문제죠? 045 문제. 자, 045 문제. 이것도 패턴을 잘 봐요. 패턴을. 이렇게 돼 있어. 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2번하고 4번은 어떻게 돼 있어? 2번하고 4번은.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가 어디에 있어? 이런 게 보여야 돼. 그래야 문제가 거꾸로 내든 옳게 내든 뭔가 맞아요. 다르죠? 1번, 3번, 5번은 시작이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돼 있고 2번, 4번은 뒤쪽이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지금 항상 가장 쉽게 푸는 건 이런 거라고. 앞에서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탄력이 뭐냐 묻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따져주면 돼? 양의 변화가 많다. 여기는 양의 변화가 적다. 여기는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가장 쉬운 내용이죠. 세 개가. 요 세 개가. 그럼 2번과 4번은 뭡니까? 그럼 봐.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줘. 여러 가지 사건.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수요라면 수요가 느니, 수요가 주니. 요거밖에 분석할 게 뭐 있어? 소비가 는 요 사건이 소비를 늘리게 하느냐, 줄이게 하느냐. 요것만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탄력성이잖아. 탄력성. 그럼 뭘 구분하라는 거야? 증가 감소가 아니라 야,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이거 구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건을 뭘 줬어요? 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했더니 수치가 0이야. 그러면 뒤쪽이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도 봐. 얘도 사건이. 야,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야. 수직선이야. 그러면 뒤쪽에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이런 패턴의 차이를 좀 기억해 줘야 돼. 물론 2번과 4번은 쉬운 지문이야. 그래서 이 패턴을 몰라도 대충 찾는데 그냥 습관화 시켜야 돼. 습관화. 이게 해봅시다. 1번은 완전 비탄력적이 뭐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없다라고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양이 고정되어 있다. 양의 변화가 없다. 옳은 지문이죠.
2번은 사건을 준 거야. 야, 탄력성을 측정했더니 말이야. 수치가 0이라는 게 0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구분하지. 0이니까 완전 비탄력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여기는 비탄력이 뭐요 했으니까 양의 변화가 작다고 해야죠. 양의 변화율이 작다. 요놈이 틀린 거야. 요놈이 틀린 거죠. 요거 나오면 하야 하. 탄력성에서 하. 그 다음에 여기는 사건을 줬죠.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군요. 오른쪽은. 5번은 탄력이 뭐니? 탄력이 뭐니? 그러면 양의 변화가 많다. 양의 변화가 크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일단 이게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에서 패턴이 보여야 된다고. 패턴이. 그럼 봐. 이제 조금 더 해봅시다. 5번이야. 5번.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 비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뭔 말인지 뭐 알면 이상한 거야. 왜? 이건 공식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공식의 정의.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탄력성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있어? 탄력성의 공식이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로 이렇게 나눠준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넘겨. 뭔지 모르겠다. 자, 2번 봐봐. 2번은 논점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 뭐냐? 탄력적이 뭐냐? 이게 딱 보이잖아.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보자고.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지. 무한되면 완전 탄력이니까. 양이 고정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탄력이야 탄력. 그러면 양의 변화율이 이걸 찾아야지. 양의 변화율이 많다 이렇게 나와야지. 많다 이렇게 나와야 돼. 많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봐. 4번 겁나게 많이 틀린 지문이야. 탄력이야 탄력. 그러니까 양의 변화를 찾지. 양의 변화를 찾았어. 그럼 양의 변화가 많다고 돼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찍어갖고 오는 순간 다 작살이야. 왜 그래? 얘가 주어가 아니야. 가격의 변화율이 크다, 작다잖아. 보다고 얘는. 여기는 양의 변화율이 작다, 크다야. 근데 여기는 가격의 변화율이, 그러니까 얘는 보는 순간 X.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되냐? 얘는 조심해야 돼.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양의 변화율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요 놈을 고쳐야 된다고. 요 놈을.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야 돼.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 나는 안 느껴져. 느껴져야 돼. 느껴져.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요거 봐. 자, 이 1번 지문은 요 공식을 묻는 거예요. 공식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공식이 뭐니? 그럼 항상 양의 변화를 찾아. 그 다음에 가격으로 나누면 이게 가격 탄력성이라고. 가격. 그런데 지금 항상 이게 정의 문제야. 그래서 읽는 방법이 가격 탄력성을 요 문제는 뭘 낸 거냐 그러면 요 정의를 읽는 건데 정의를 분모부터 읽으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공식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와.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항상 글을 읽다가 따다닥딱 이게 보여야 된다 있어.
따다닥딱 이거 뭐야? 1번 지문하고 있어. 따다닥딱 이거 뭐야? 대한민국 이게 보여야 된다고. 글을 읽다가 뭐뭐에 대한 나오면 이거 읽지 말라 그랬지. 이게 뭐뭐에 대한 나오면 항상 정의 문제야. 분수 형태의 정의 문제야. 뭐뭐에 대한 읽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주어 읽지 말고. 자, 주어 뭘 물어봐? 탄력성이 뭐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서술어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OX요. X잖아.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한 거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수정해놨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얘와 얘를 이렇게. 정말 못 찾아.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뭐만 딱 해. 뭐뭐에 대한 대한민국 딱 보이면 일단 읽지 마. 필요할 때만 읽어. 필요할 때가 극히 드물어. 대부분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무시. 그리고 탄력성은 뭐의 변화라고 읽어요? 양의 변화라고 적어져 있어야지. 양의 변화. 가격의 변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X 하죠. X. 왜 처음 본 듯해? 항상 이 논점이 나오면 내가 여기다가 우리 시험에서 역대급으로 많이 틀렸던 기출지문을 내가 항상 적어. 자, 그게 뭐였냐? 그럼 이거야. 항상 요거 O입니까? X입니까? 항상 요거 나오면 내가 요거 같이 물어. 우리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역대급이야. 많이 틀렸어. 자, O입니까? X입니까? 그 X라고 나와야 된다고. 딱 봤더니 대한민국 나왔잖아. 그럼 읽지 말고 가로 쳐놓고 주어가 부채 비율은요? 자기 잡은 비율이에요.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아니, 부채 비율은 빚에 대한 비율인데 뭘 측정했겠어? 부채겠어? 자기 자본이겠어?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옳은 지문은 요것과 요걸 출제자가 바꿔놓은 거야. 자기 자본과 부채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옳은 지문을 고쳐놓고 읽어볼게. 가로 쳐놓고 부채 비율에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또 자빠졌냐?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게. 이게 뭐뭐에 대안이 나오면 읽지 말고 부채 비율이야? 그럼 부채 비율이겠지. 탄력성이야? 양의 변화해야지.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만. 지금 또 다 맞춰갖고 올 것 같죠? 지금 다 맞춰갖고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에 문제풀이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문제풀이에서. 자주 봐야 돼, 자주. 자, 그 다음 이제 6번을 보세요. 이제 6번. 자, 여기야. 제가 하고 싶은 거. 봤더니, 봐봐. 대체재 존재 여부, 미세한 가격 변화의 수요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요. 뭔가 사건을 줘, 사건. 관찰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줬어. 어디서? 탄력성 문제에서 뭔가 여러 가지 사건을 줬어.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사건을 주면 수요를 늘리니 줄이니, 수요를 늘리니 줄이니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사건을 줬어. 수요의 탄력성을. 그럼 뭘 찾아? 탄력적이니 비탄력적이니, 탄력적이니 비탄력적이니, 이것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이것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이런 거. 4번 봐봐. 우리가 하지도 않았어.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사건을 줬어.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나는 뭐만 찾으면 돼, 뒤쪽에서.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그럼 봐봐. 대충 찍어봐. 뭔 말인지 몰라도. 용도가 다양하대. 뭐 좋은 거 같아, 뭐 안 좋은 사건 같아. 이왕이면 용도가 다양하다는데 뭐가 좋겠어. 그럼 뒤에 탄력이라고 찍을 거야, 비탄력이라고 찍을 거야. 그래, 그래서 탄력 대충 맞아 보인다.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그냥. 뭐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또 봅시다. 우리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어. 탄력성 1이 뭐고 2가 뭐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요 놈은 연구하지 마. 연구 금지. 그냥 오지 선다 그냥 내놓은 거야. 연구 금지.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부동산 수요의 관찰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거 조심해. 이 관찰 기간이 측정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측정이라는 건 양의 변화죠.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장기입니다. 그러면 양의 변화가 많다죠. 탄력이죠. 탄력이면 탄력성은 커져야지. 탄력성은 커져야 탄력이지. 탄력성 커져야 탄력.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이. 자, 그리고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대체재부터 암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양이 무한히 크게 바뀝니다. 무한이라고 나왔어. 무한. 그럼 뒤쪽은 무한대니까 완전 탄력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좀 보여야 된다고. 패턴이 보여야 대충 찍기라도 한다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07번. 07번에 1, 2, 3, 4, 5번이 있는데 3번, 4번, 5번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라 1번과 2번만 딱 갖고 왔어. 눈에 보여, 눈에 안 보여, 논점이. 야, 수요의 증가, 균형의 변화구나. 야,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 야, 비정상적인 시장이 붙었다? 비정상적인 시장? 그러면 내가 암기하고 있는 변화에 예외가 생긴다고. 완전 탄력이면 두 글자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이면 세 글자 거래량이 불변이고요. 요게 얘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야. 완전 탄력으로 시작하니까 두 글자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비정상적인 시장이니까. 그리고 거래량은요 증가하니까 그대로 증가. 그 다음에 2번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이야. 근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뭐가?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 이 앞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으로 시작하는 시장이면 둘 중에 하나가 불변이야. 가격이 불변, 거래량이 불변. 이게 논점이야. 이게 논점. 그러니까 완전 탄력입니다. 그러면 두 글자 가격이 불변이야. 이거부터 보는 거야.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더 볼 필요 없지. 근데 여러분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세 글자 거래량이 불변이야. 그러면 요거부터 봐야 돼. 요거부터.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야, 거래량 맞았다. 그러면 그때 하나를 더 봐야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야, 상승하지. 야, 둘 다 맞았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요놈이고 2번은 요놈이죠. 요렇게 찾는 거예요. 항상 완전 탄력 두 글자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세 글자 뭐가 불변? 거래량은 불변. 그래서 경제라는 문제는 많이 풀 필요 없어. 많이 풀면 오히려 공부량만 계속 늘어나. 새로운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정해 준 것만 기출하고 이렇게 수업 자료로 정리해 준 거 유형별로 딱 요 정도만 해주면 돼. 자, 10분 쉬었다가 계산 들어갑시다.